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78회 2일차 작업형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3일차 시험이 있는데요. 토요일날 마지막 시험인데 좀 잘 합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합격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가지고 뭐 제가 전화 받은 거 합격자분 이렇게 전화 받은 거나 뭐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를 이렇게 받은 것만 해도 한 10여 명 돼요. 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날도 11명인가?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강철산 카페 수강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80 몇 명 중에서 뭐 20 몇 명은 전부 다 좀 뭐예요, 합격자예요. 합격자가 재수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수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험을 글쎄요, 이제 요번 3일차만 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합격하면은 합격률은 한 50% 정도 가까이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45%, 40%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그랬는데 3일차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많이 합격이 되니까. 그래서 합격이 좀 많이 됐다. 왜냐면은 저희는 PSC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PSC가 강하고 또 필답형도 다른 데보다는 강하죠. 강한 편인데 그 두 가지가 강한데 시콘수 공사 작업은 뭐 공개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뭐 다 차이가 없어. 다 도면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죠. 저희가 필답형과 PSC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많이 통과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격률이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원래 1일차는 조금 안 좋았어. 근데 2일차 때 갑자기 합격률이 팍 올라가니까 3일차가 부담이 되는 거야. 너무 합격자가 많으니까 3일차를 산업일과공단이 2일차처럼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3일차 때 합격이 많이 되는 거거든. 그치? 많이 돼야 되잖아. 많이 되면은 이게 합격률이 너무 높으니까, 합격자 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 합격률이 너무 들쑥날쑥 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조절을 한다고 항상 그러는데, 그러면 2일차 때 합격이 너무 많이 되면 이 3일차는 또 막 팍 죽여놓는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야. 시험이 이게 담당자가 그런 걸 좀 조절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필답형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필답형은 관연도 문제 한 40%, 기사산업께서 40%, 신문제는 20% 밑으로 내야 돼. 무조건 하나나 많아봐야 2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신문제가 뭐 3개 나왔는데 뭐. 그리고 예전에 그 몇 회예요. 그때는 그 1.68%인가 그 찍었던 데 있잖아요. 최종 합격률이 1%대 합격률도 있어요. 이게 그때 찍었을 때도 신문제가 4개가 나왔잖아. 그렇게 해서 됐는데 좀 부담이 좀 많아졌어요. 3일차 분들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쉽게 보지 말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페 수험생들한테는 쉽게 보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3일차가 걸려가지고 이거 운떼기 시험이 돼버렸잖아. 그죠? 이게 문제야. 정기기강 시험은 운떼기 시험이야. 날 잘 선택하면은 뭐 우르르 합격하고, 잘못 선택하면은 뭐 추주금이 되고. 그러니 이게 좀 심각하다.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의를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하루만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루만 볼 수가 있나? 시험장이 하루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 시험장이 어딨냐고. 시험장 다 합쳐도 하루에 못 하는데, 여러 날 시험을 볼 것 같으면은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험밖에는 없어, 방법이.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날짜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야. 여러 개로 만들고 1년에 3번씩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못 하니까 지금 이 체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곤란하죠. 자, 그래서 3일차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고요. 이 문제가 실제 이제 78회 문제입니다. 원래 타임 차트 요것도 이렇게 나왔고, 얘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얘가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대. 예. 이걸 해서 이 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그래도 풀어드린 게, 여기 풀어드렸어요, 요거. 그지? 요거 풀어드렸는데, 타임 차트 2번만 풀어드렸죠. 타임 차트 1번은 그때 복원도 안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비트 다니저를 풀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비트 다니저가 힘을 발휘하지가 못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행수가 적잖아. 봐봐. 프로그램량이 적다고, 이렇게 적으면은, 프로그램량이 적으면은, 이렇게, 코일 출력으로 내보내고, 비교명령어 쓰고, 접점 쓰고, 연산명령어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써서 프로그램량이 적으면, 비트 다니저는 힘을 못 발휘해요. 비트 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은, 반복되는 게 좀 많고, 코일 출력도 많고,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아야 돼. 많을 때, 그때는, 이 비트 다니저가 힘을 발휘해서 이걸 팍 줄여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가 인덱스를 쓰잖아. 인덱스를 썼다가, 비트 다니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워낙 이렇게 프로그램량이 매출돼, 지금 하나. 여기서 그러면은 한 13줄? 12줄밖에 안 되잖아. 이 봐봐. 이게 3이니까 봐봐. 여기 15니까. 12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비트 다니저로 푸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비트 다니저가 행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수가 늘어나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이거는 한 줄이나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잘못하면 늘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비트 다이저로 타임 차트 1번하고 2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타임 차트 1번은 비트 다니저로 푸는 게 낫다. 왜냐면 비교명령어 잘못 쓰면은 초가 이렇게 10분의 1초 겹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비교명 복잡하기 때문에 이 비트 다니저로 푸는 게 낫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적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거는 출력을 내보내고 요렇게 푸는 게 낫다. 출력을 이렇게 코일 출력 내보내고 비교명령어 푸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요 프로그램이 좋다. 이런 문제는 요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한다고. 하나만 해가지고 그걸로 합격을 한다고. 그렇잖아. 비트에다가 또 비교명령어 썼다가 접점 방식 썼다가 인덱스 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자기도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해서 막 한다고. 합격만 하면 되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량 좀 많아도 복사해서 붙여놓고서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현명 아닐 수도 있지.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초보자이신 분들은 한 방식을 고수해서 하라고.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실력 있는 사람 보수교육 차원에서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 FM대로. 그죠? 예.
그래서 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비트 다니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풀어드려서 풀어드리고 할게요. 비트 다니저가 이게 창시가 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 다니저라는 것을 창시를 해서 보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퍼다 날르느라고 그냥 정신들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살 때부터 전지를 시작을 했어요. 전지를 하고 35년을 넘게 이 전지인으로서 살아왔는데요. 30살 때 지멘스 프로그래머 과정을 밟아서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정기경장은 35세 땄어요. 35세? 34인가? 34인가? 35세 땄고 그래가지고 23년을 이걸 교육을 한 겁니다. 강의와 교육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기사 산업기사 했다가 기능사 했다가 기능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강사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강의한 것만 23년 정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학원을 제가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학원을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학원하고 직업전문학교를 왔다 갔다 한 데가 한 7, 8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제 생계의 문제도 그렇지만 시험이 엉망이었었어요. 엉망이었고 지금도 좀 문제가 돼. 난립이 돼.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이 전기기능장 시험 체제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맨날 문제 빼다가 하고 막 맨날 부정만 일으킨다고 그래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군가는 꼭 반드시 잡아주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그때 많았었어요. 그거를 이걸 누군가 잡아주고서 이걸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기술력도 있었고 뭐 프로그램 저작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다 보니까 그게 퍼진 거야. 지금에도 퍼졌는데. 뭐, 최근에는 한 5, 6년 전에는 비트 다니저가 이제 나온 것인데, 비트 다니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비트 다니저로 요 타임차트 1번과 2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다니저를 풀 때는, 자, 여기다가 이제 비트 번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시험장에서 빨리 빨간색으로 갖다 이렇게 이게 여기를 뭐 0번 비트부터 쓴다. 0, 1, 2, 3, 4, 5, 6번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는 7번, 8, 9, 10은 16질수로 A입니다. A, B, C하고 D. 그러면은 이건 더블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D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리셋한다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16비트 안으로 되니까 1 워드 메모리만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워드 메모리.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PB-A. 이거 거울 프로그램이에요. 거울 프로그램. 상하 거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어제는 1일차는 그 좌우 거울이 나왔어요. 좌우 거울. 그리고 2일차는 상하 거울이 나왔어요. 상하 거울이 나왔고 3일차는
뭐 대칭 거울이라는 게 있겠죠. 대칭 거울. 이게 이제 나오겠지. 뭐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출제가 제가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이 2일차는 또 홀수 짝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에,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5년 전에 이 홀수 짝수 구별하는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에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기능장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홀수 짝수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15년 넘게 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고, 이 전멸도 보면은, 이 전멸이잖아. 인터락 권리 전멸도, 뭐, 좌우 거울, 상하 거울, 대칭 거울, 이렇게 가르쳤는데, 거울 프로그램을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또, 이게 상하 거울이잖아. 여기다가, 거울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힌 거죠? 이렇게 뒤집혀 버렸잖아. 이걸 상하 거울이라고, 어제는 좌우 거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하 거울, 뭐 내일은 대칭 거울 나오려나? 왜 그러나 모르겠네. 응? 네, 그러라고 그래. 그러면 자, 그러면 PB-A 네가티브 접점 해가지고 세트해서 제어 뭐 A라고 하나요? 응? 제어 A 해서 M 안으로 출력을 해보려고요. B 해서 서로 이렇게 인터락을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 PB 다시 B 네, 인터락을 이렇게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M한 포지 접점으로 리셋 해가지고 M1에 M0001 워드 번지의 0번 비트를 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 B일 때는 7번 비트를 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7번 켜지잖아요. 이거 7번 켜지고요. 자, 그러면 요게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자, TON T0에서 20이라고 해주고요. 앞에서 끊어서 이렇게 반복해요. T0 세로선을 안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 XBC는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글루파는 다릅니다. 글루파가 아니고 XEC는 또 달라요. 걔는 막 이곳저곳 아무데나 막 다 해요. 그래서 좀 불리한 점이 좀 있죠, 시험에. 얘는 옆으로 글을 써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T0, A 접점, 이렇게 한 다음에 BSFLP 플러스로 M1을 1비트만큼 왼쪽으로 밀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리셋은 언더바 A, 리셋은 언더바 B, 요 반대하고 M1 6번지가 리셋하죠. 요 6번지. 그리고 M1 D번지가 리셋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FMV 0을 M1에다 넣어서 M1에다가 이렇게 M0부터 넣어야지. M0부터 해가지고 1000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제 따라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강의를 안 합니다. 얘네들은 수험자도 알아서 자기네들 비교명령으로 풀지 말고 이제 비트로 이렇게 내가 가르치니까 비트로 풀어라 하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퍼다 날리는 게 일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M1에다가 여기 숫자의 비트 번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여기 3번지가 켜지니까 M13 이렇게 하고, M19 M1A M1B M1C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타이핑 치고, 타이핑을 또박또박 잘 쳐야 돼. M10 M12
M15 M18 M1C 이런 식으로 타이핑 시험이야 타이핑. 그리고 또 얘는 M10 M11 M14 M15 이렇게 M15 M17 M18 M1B M1C 이렇게 M11 M15 M17 M15 M1C 이렇게 또 여기는 M1 2 M1 3 M1 4 M1 5 이렇게 M1 8 M1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이핑을 잘 쳐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M1 1 13 19 1 맞고 0 2 5 그 다음에 8 C 그 다음에 0 1 4 5 7 8 B C 그 다음에 1 여기 1 5 7 9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2 3 4 5 8 A 맞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핑 시험이에요. 타이핑. 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이 폼으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진다 그러면 더블 메모리 쓰면 되는 거고, 더블 메모리 쓰면 되는 거. 네. 그래서 좌우거울 이게 상하거울 프로그램인데 상하거울 프로그램은 또 그거는 이제 그 강의할 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응? 네. 끝났고, 자, 그러면 자, 이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동작 설명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작 설명 써놨는데, 자, PB-A 폴링 액션이가 네거티브 접점에서요. IAC 그러니까 N이라는 메모를 쓰겠습니다. N이지. INC N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N이라는 게 있네, 변수가. 근데 변수를 아직 안 지웠는가 보다. 요거. 제어 시작도 있고 N하고 M이 있네, 여기. 이건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다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전에 했던 거 이게 지우고서 썼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B 돼 있고 M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디바이스명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다 알고 있어. 왜냐면 하도 많이 쳐서 딱 고정해서 쓰니까. 그리고 입력해 보면 주저지 않게 최대값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제어가 시작하면은 요거는 비트 번지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제어가 시작하면은 카운터는 변동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어 시작은 D10.0으로 돼 있어. 요거 이제 접점은 비트 번지고, 여기 펑션이나 펑션 블럭에서는 이런 거는 워드 번지야. 워드 번지. 비트 워드 요거 워드 예, 워드 번지. 워드 이렇게 펑션이나 펑션 블럭에 쓰는 것은 워드고, 이렇게 코일이나 접점 이렇게 쓰는 거 비트야, 비트.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PB-C 라이징 엣지 C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PB-C 라이징 엣지 C로
세트에서 제어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어 시작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어 시작을 하면 코일 출력을 내보내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끊어주면은 코일 출력은 꺼집니다. 하지만 비트 다이제는 안 꺼져요.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MOV 0을 D 10번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번지 이게 10번지인데 얘는 똑같은데 얘랑 봐봐 D00010 D00010 이거 겹치잖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D100번지라는 워드번지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NA 카운터의 수가 홀수면은 PLA가 2초, 짝수면은 PLB가 2초 점등을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홀수 짝수 구별을 해야 되잖아. 봐봐. 이게 봐. 홀수 짝수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홀수 짝수인지 구별하려고 그러면 div이라는 명령을 써서 n을 갖다 2로 나눠서 지금 D14니까 D20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D21에 들어가는 거죠. 그 D21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눠서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M을 2로 나눠서 D30에다가 집어넣으면 보십시오. 요거 나머지는 D31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자 PLA는 이 나머지가 보시면은 n회가 홀수니까 자 니코로 D21이 1이면 홀수잖아요. 그죠? 1이면 홀수면은 자 PLA가 켜져 M100.1번지가 켜지면 돼요. M100 아니 M이 아니고 D100.1번지가 켜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PLA PL-A 출력을 이쪽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그죠? 21이 0이면 짝수죠. 짝이면은 요거는 2 해주고 PL-B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사를 해서 D31이 1이면 홀수죠. 그럼 3번지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PL-C 그죠? 그리고 D31이 0이면 짝수죠. 그러면 요 4번지로 PL-D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비트 단위 제어가 아니잖아. 봐봐. 코일 출력으로 이게 비트 단위 제어로 하라며. 그러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비트 단위 제어를 하려고 하면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이게 그러니까 비트 단위 제어는 어떤 걸 보면은 이 코일 출력 내보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짧은 거는 오히려 더 길어져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무조건 뭐 비트 단위 제어로 푼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뭐 비셋 해가지고 비셋 D 100에 1번 비트를 뭐 킨다 그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트 단위 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조금씩,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또 그러면 그러면 P-2는 짝수 모두 짝수일 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켜질 때잖아. 그렇죠? 얘하고 얘가 켜질 때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2의 몇 승이야? 비트가 승수잖아. 2의 2승 플러스 2의 4승이 켜지면은 뭐야 20이네 20. 그러니까 뭐 굳이 비트 단위를 저로 하겠다 그러면은 D 100이 요게 20이 되면 그러니까 2의 2승 플러스 2의 4승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20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5번지가 켜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PL-D2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D100.1 응? 참, 나 이걸 풀어주려고 하니까 참 좀 그렇다. 내가 봐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2초 있다 꺼져야 되잖아. 봐봐. 얘도 2초 있다 꺼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타이머를 넣었어. TON T10번을 썼어. 20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출력이 T10번이 나가면은 T10번이 출력이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T10번이 나가면은 이걸 다시 한번 써서 꺼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하고 이 노트 3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리셋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n이 0보다 n이 0보다 크다 n이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fm v0을 뭐 D10번부터 먼지를 리셋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트 3에 만족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때는 파트 리셋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트 리셋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리셋은 여기 SSC 라이징 엣지 때 SS 언더바스 포이스 접점 이렇게 리셋하고요. SS 언더바의 B 접점 SS 언더바의 A 접점일 때 리셋하고요. 그렇죠? 네, 리셋하고 그래서 이거는 카운터까지 다 리셋하니까 D0부터 리셋한다 해가지고 리셋이 되는 거죠. 요거는 파트 리셋. 그죠? 네, 파트 리셋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세 줄 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뭐 21줄이면 다 되는 거죠? 네, 21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네. 실제 풀이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한번 동작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푸냐.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한테 말할 때 타임차트 1번은 그 비트 다이저로 푸는 게 더 정확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량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거 오히려 비트 다이저로 풀면 이게 더 복잡할 수가 있다. 몇 줄 더 늘어날 수가 있어. 뭐 한두 줄 더 늘어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 다이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야. 여기는 비트 다이저, 여기는 그냥 코일 출력 해서 내보내는 게 낫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봐봐, 이거 봐. 이렇게. 이게 낫지 생각을 해봐.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줄이잖아. 그럼 여기는 몇 줄인가 봐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줄이잖아. 두 줄로 나왔잖아. 봐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세 줄. 여기는 하나, 15줄이잖아. 봐봐. 그게 두 줄이나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은 항상 간결하고 깔끔하게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틀렸을 때 수정하기도 좋고, 빨리 수정도 되고, 손자가 알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중복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로선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한 줄만 내려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지, 이게 막 세로선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막 하면은 이게 스텝이 막 엉켜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얘는 스텝 프로그램이야. XEC는 그렇지는 않아. XEC는 스텝 프로그램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스텝스야. S39라고 써있고 S44가 이게 스텝이라는 거야. 스텝.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PC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 스텝을 잘 하는 사람이, 스텝을 잘 알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이게 프로야. 여러분들은 기능장 이거 따도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이 스텝을 갖다가 중요하게 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텝. S102, S112. 근데 그 스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바로 비트 다이저라고. 그러니까 상급자 레벨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그냥 되지는 않아,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동작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맞습니다. 눌렀다가 떼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락도 이렇게 걸려서 확인을 한번 2번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자, 요거 눌렀다 떼고 인터락도 하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맞습니다. 인터락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끄는 것도 확인해보고, 요거와 했을 때 요거와 요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이니까 그냥 눌러봐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4하고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PL-B, D, E가 세 개가 이쪽 켜지네. 자, 누르면 하나, 둘 하고 꺼집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눌러서 리셋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홀수 눌러볼까요? 1. 홀수는 요 2 눌러볼게요. 2. 눌렀다 떼면은 1과 2가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PLA가 켜지고 얘는 PLD가 켜지고
얘는 짝수 싹수니까 안 켜지죠. 그러니까 PLA와 D가 PLD가 요게 2초 켜지겠네. 요거하고 요게. 자, 누르면 하나, 둘.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이게 짝수고, 짝수고, 요 홀수라고 해봐. 그러면 요 PL-B가 켜지고, PL-C가 켜지고, 그렇지? 예, 얘는 안 켜지죠. 누르면 두 개, 하나, 둘, 맞죠? 예. 그럼 홀수. 이게 아니고, 자, 리셋하고요. 자, 리셋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반복이 이게 되나? 반복이? 근데 여기 보니까 파트 리셋이 있는데 보니까 이 끝나면 다시 재반복을 하잖아. 해봐봐. 그지? 이게 재반복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서 리셋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얘가 나오면 여기를 리셋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V하고 T10번이 여기로 들어가 있네. 요거에서 2초 뒤에 하면 리셋 하는 거야. 파트 리셋 하는 거야. 이거 다시 누르면 이게 남아있으니까 재반복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러면은. 그지? 요게 파트 리셋이잖아. 파트 리셋. 그러니까 요게 만족하지 않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트 리셋. 그 부분 리셋이라는 거지, 파트. 카운터만 빼놓고, 파트 리셋 부분이 되는 거야. T10A에서 리셋하고, 다시 누르면 재반복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한 줄 또 줄어들었네. 한 줄 차이 나네, 한 줄 차이.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 리셋하고요. 1하고 1이 들어갔어요. 홀수니까, PL-A하고 C가 동작을 하겠죠. 누르면, 하나, 둘, 꺼졌죠? 다시 누르면 또 반복하는 거야. 하나, 둘, 네. 누르면. 그렇죠? 그래야지 감독관도 체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리셋. 그래서 카운터까지 리셋하는 거고. 보면은 카운터 리셋이라고 써 있어. 시험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봐봐, SSG 카운터 초기화잖아. 그지? 카운터 초기화하고 얘로 제어 시작을 해서 여기서 파트 리셋을 했으면, 여기서 리셋했으면 다시 여기 누르면 재반복을 하는 게 맞아. 그게 이런 경우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얘를 눌러서 리셋하는 게 맞지만, 그거는 파트 리셋이 없는 거지. 부분 리셋이 없는 거고, 이 경우는 여기 와서 누르면은 재반복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카운터가 여기서 초기화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눌렀을 땐 재반복이 되는 거야. 제어 시작을 다시 하는 거야. 2초 있다가 다 꺼져 버리는 거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응?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프로그래머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짝수를 눌러봐. 그럼 PL-B, D하고 E가 2초 켜지겠죠. 그죠? 누를 때죠. 네. 다시 누르면 봐봐.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거 또 누르고 또 눌렀으면은 3, 3이니까 홀수잖아. 홀수니까 PL-A하고 C가 켜지겠네요. 그죠? 네. 다시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SSC 누르면 이제 카운터까지 올리셋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 리셋이 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를 이렇게, 그죠? 요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내가 천천히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했으니까 제 말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됐을 거고.
비트 다니저를 창시한 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됐을 거고, 창시해가지고 이걸 보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비교명령어 쓰는 거 있잖아. 그 프로그램도 제가 창시를 했어요. 제가 창시해서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 비교명령어로 해서 막 전멸도 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전멸하는 거, 크거나 같다, 작다 쓰는 거 하고, 뭐 작거나 같다 쓰는 거. 그거 보급한 사람이 저예요. 그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그 무브하고 막 쓰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한 2년 남았나? 2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2년, 저작권이.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봐주는 거야, 그냥. 학원대 입 다물고 좀 하라고. 조용히 해라. 니들이 나서면은, 봐봐. 시험 계속 망쳐놓잖아. 걔네들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 망쳐놔. 큰일을 하고, 이게. 돈벌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망쳐놓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딱 해서 해나가고 산업혁과용단이 이게 잘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뭐 엉뚱한 놈이 담당자로 와가지고 막 설쳐대고 그 60위 때 그 놈 있잖아요. 그 정말 나쁜 놈이야. 나 그런 놈이 그 담당자로 있으면서 학원하고 이렇게 붙어먹어서 뒤로 나쁜 짓 하면서 걔네들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남은 갖다 작업을 하라고. 그 국장한테 시켜가지고 그 짓 하는 거 봐. 정말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뭐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걸 잘 듣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걔네들 답변은 뭐였어? 뭐냐면 그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럼 끝이요. 그게 무슨 놈의 답변이야 생각을 해봐. 항상 그 짓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그걸 정확하게 밝히라고 해야 된다고. 뭐가 왜 이상이 없는지를 갖다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맨날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땡이야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아버려. 그게 걔네들 습성이야. 산업혁강 습성이 항상 답변을 보면 그래서 열받는다고 나중에 뚜껑이 열려 걔네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말장난하는 거 뭐야 앵무새 답변을 하고서 뭐 분명히 이거는 법에도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러면 뭐라 하냐면 봐봐 답변을 보면은 법을 못 찾아가지고 법이나 규정을 못 찾으니까 그 찾아주면은 도움이 되겠대 자기네들 고맙고 도움이 되겠다고 고맙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산업혁과용단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항상 답변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냥 열받는 거지. 뚜껑 열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규정하고 법하고 딱 해서 찾아서 주면은 그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들 잘못해놓고서 잘못한 거 분명히 맞잖아 그거. 그 배관에 그 용적률 있잖아 용적률 그거는 필요 없다잖아. 상관은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를 안 한다는 게 무슨 그런 걸 고려를 하는 게 어떻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이야. 고려를 해야지. 난 이게 그거 황당하더라고. 어떻게 국가기술자격시험 그딴 식으로 그냥. 그러면 독트는 왜 사용하는데 독트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내가 오래 했잖아. 전기기술이랑 이것도 수업을 많이 했고 평생을 전기기술을 살아왔고요.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현장에서도 공사 감독도 해보고 다 했어.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기만 보고 살았어. 물론 뭐 요즘 신기술들은 좀 잘 몰라. 오랫도록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뭐 한 20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벗어나 있다 보니까 현장의 이런 기술들을 지금 많이 바뀐 거는 모르지. 새로운 신기술은 모르지만 옛날의 기술이 뭐 그대로 뭐 내려왔는데 생각을 봐. 그런 걸 얘기를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럼 땡이야. 뭐가 이상이 없는데 뭐가 생각을 해봐. 이게 미치는 거다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은. 그래놓고 누구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작업이나 해서 뭐요 이태민이 집어넣어라 감옥에다 집어넣어. 맨날 그 지랄하잖아 이 새끼들이. 맨날 그 지랄해. 이 산업혁과용단이나 그 양아치 학원 놈들이나 그 땡땡 옆에 놈들이나 다 그 지랄해.
왜냐면 지들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 얘기야. 내가 이제 지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적하는 게 이게 누구 좋다고 하는 거야. 우리 전기 기술인다고 전기 공장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올바로 가야 되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그딴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은 걔네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담궈버리는 거야.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이걸 포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 지금 내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시험은 개판으로 가는 거지. 한마디 개판이야, 개판. 어떻게 할 건데? 이 시험을 유지를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와,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좀 요번에 굉장히 어렵더라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 막 고소도 한번 2번 들어오고, 뭐 명예손해다가 뭐 토렌트 저작권 위반이라나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막 희한한 것만 이상한 걸 가지고서 막 그냥 걔네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환장한다고 진짜.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다가 또 뭐 이게 수입이 안 나니까.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수입이 안 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지금 당장 때려치라고 막 그래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응? 그렇게까지 되고 그랬는데 얘네들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하러 이런 거 더럽게 이런 걸 하냐 얘기야. 돈도 못 버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뭐 한 마이너스 한 500 정도? 왜냐면 차 사고도 났거든. 난리 났거든. 그래가지고 차 사고 나서 이렇게 되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아, 다리도 지금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나섰어. 한 80%, 85%? 90%까지 나섰고. 아, 인대가 지금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됐는데 뭐. 그래가지고, 기부스 안 하고 다니니까 더 빨리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석 달 됐다니까. 인대 파열 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나섰어. 부분 파열 됐어. 환장한다고, 진짜. 내가.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 그냥 절에 다니는 거야. 절에 이렇게 절에 다녀가지고 봐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이런 수업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불공 드리고서 마음의 평화를 좀 얻어야지. 나도 얻고 저 수험생들 시험 잘 보라고. 뭐 절만 다니는 거야 지금. 절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막 엄청 많이 다녔어. 한 내가 보면 30군데도 더 다닌 것 같아 이번에. 절 개수는 그 갔던 절 또 가고 한 데도 있거든. 그리고 다 합치면은 절 간 게 이제 30군데가 뭐예요. 여기 나 있는 그 진각사는 여기 갈마초등학교 앞에 있거든. 거기는 매일 가가지고 잠깐 동안 불공 드리고 또 오고 그래. 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안 사람은 그냥 당장 막 그냥 때려치라고 그러고 난리 났었어. 집에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뭐 불경도 써보고 불경 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막 산에 다니고 그렇게 살아온 거다. 아, 나 진짜 정말 힘들더라 이번에. 그래서 그런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79회 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뿐이에요. 이 경제적으로 뭐가 좀 이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퍼다 날르고 얘네들은 그리고 뒤로는 작업하고 고소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아 고소도 고소 같은 걸 해야지 생각을 해봐. 고소도 토렌토 그거 뭐 했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경찰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압수수색 하든 지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 하면서 막 열받아 싸웠다니까. 그랬더니 그만두더라고. 끝나더라고. 그러더니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또 지랄하잖아 얘네들. 꼭 그래 얘네들이. 고소 같은 걸 해야지 생각을 해봐. 지네들이 잘못을 해놓고서 내가 그걸 비판을 하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아니 국가기술 시험기관에 사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네들이 이제 감독관하고 뭐, 출제자 파견한다고 뻥을 치고 다니고, 문제 뒤로 빼라 하면서 말이야. 그런다니까. 아우, 나 진짜 열받. 그래 놓고, 그 교재도 이제 팔아먹는 데 있어. 그 만들었어. 교재 팔아먹어. 그것도 뽀젓이 나는 이제 뭐 감독관으로 나가서, 감독관으로 나간다, 뭐 했다 하면서, 그거 써놓고 다녀. 그래 놓고 교재 팔아먹고. 폴대 교수까지 그지랄해. 그런다고. 그러니, 이런 지경이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래서 한 소리를 안 할 수 있겠어? 그래 놓고, 뭐, 직무교육하고 보수교육 의무한다고? 와, 진짜 돌아버리지. 정기기능장이 지금 약 9,000명 정도 돼. 한 8,500명은 넘어요. 약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들을 갖다가 강제로 법제 의무화 해가지고, 직무교육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 시키겠다라는 거야. 와, 나 진짜 돌아버리는 거지. 우리 정기기능장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기기능장 따고 나서 이 자격증 쓰려면은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요. 이게 뭐 전기안전관리자 무슨 교육이냐, 이 얘기요. 특별교육이니 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도 아니야. 전기안전관리자는요, 그거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 그거 세우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 받는 거예요, 그거. 그래 놓고 아파트에다가 전기 가장 자주 주는 거요. 네 전기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져. 그거 하는 게 그 전기안전관리자요. 공사 쪽도 마찬가지고, 공사 현장 대리인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다 책임 네가 져야 된다, 이 얘기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야,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법제 의무화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걸 몰라. 그러면 그게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업체나 어디에서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야. 자기 자유 의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법제 의무화해? 내가 자격증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기술 안 따라가겠다. 그거 아니다 싶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받고 싶으면 받으면 되는 거. 그런 것이지. 그걸 왜 법제 의무화하냐고. 그거를 그 유명 정치인 막 이재명이 같은 데 뭐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지한다고 하면서 공약에다 꼭 넣어달라고 그지랄 하잖아. 이런 행위는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봐. 그 보수교육이 직무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말이야.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정치인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칼을 꼽는 거지. 배신행위야, 이거는. 배신행위.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한 거지. 지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명예훼손 하고서, 고소장 내는 나가단 말이야. 아이고, 나 진짜. 그 사람이 할 짓이냐, 얘기요, 사람이. 인간이.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 그런 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활동하면서 자리 팔아먹고, 그러잖아. 아, 어디 뭐 지부장 하면서, 뭐 어디 뭐 임원, 뭐 어디 뭐 하면서, 참 웃겨요. 그 창고, 그 공장 창고 같은 데다 그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거기서는 이제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센터, 뭐 어디 해가지고 뭐 그런데 뻑적지근한데 그런데 돈 주고서 거기 가서 회의를 하면 사진 뻑뻑 찍어놓고 뭐 봉사활동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깡통이라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 얘기요. 그래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기기능장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경력관리도 하고 자격수적 관리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하는 뭐예요? 기술인들이야. 그런데 왜 그 다른 전기 기술인들하고 화합을 해서 같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네들이 뭐 무슨 뭐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뭐예요? 따로 활동해 따로 놀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활동하는 것들이 정기장을 진짜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얘기요. 그 법적 의무화 한다는 거 봐봐. 그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법적 의무화는 그거 봐봐.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비 받아먹고. 그게 아니면 뭔데 도대체. 어? 회비 받아, 기부금 받아먹고, 후원금 받아먹고. 그게 아니면 뭔데 도대체. 내 말 하는 게 틀렸습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뭐 국가시험기관 사칭을 하고 뭐 감독관이나 출제자 파견한다고 하면서 뻥치고. 응? 물론 만약 거기 내에서 그 회원 중에서 그 감독관 있을 거야. 출제자 있을 거야. 있다고 쳐봐. 그러면 걔네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를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걔네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걔네들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간도 아니면서 사칭을 하고, 그래서 회원들 모집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기고 범죄 덩어리야 걔네들은.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어? 내가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한 거지, 한마디로. 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전기기능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막 포장돼가지고 막 좋게 나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 좋게 나서고 그러면 그 포장된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강철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 포장된 게 아니라 싸운다 이 얘기야. 잘못된 것과 싸우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뭐 지네들 뭐 잘했다 꼭 그저잖아. 그 조국 같이 그 조국이 그렇잖아. 조국이 뭐 서울대 교수라느니 하면서 봐봐. 지 자식이니 뭔지 전부 다 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가지고 그 의대까지 보내고 그지를 안 하잖아. 그 입시비리 아니야 입시비리. 그렇게 해놓고서 굉장히 막 지네들이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포장을 하잖아. 포장을 항상 포장을 해. 그러는다고 잘못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강세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항상 이렇게 아니 너 판결문까지 내 판결문 이제 다 이거 공지했어요. 봤잖아. 법원 판사도요 내 판결한 거는 공지를 안 하더라고. 내 것만 안 해. 하고 열받아. 내가 그냥 공지했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다들 그래 꼬들겠잖아.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고서 나는 공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나는 그 정도까지 했다 얘기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 그리고 나 작업했던 놈, 그 자본 얻잖아. 그 작업했던 놈, 그 울산, 그 양아치하고 놈. 자본 얻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그 안 좋은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드러내서 해야지 이 시험이 제대로 가는 거지. 맨날 그 산업활강처럼 거짓말하고 감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내가 그래도 부정 비리 집단 한국 산업 이렇게 하는 거 쓰레기 폴리테 양아치 학원들 그 땡땡 옆에 그런 잡쓰레기 같은 놈들 있잖아. 다 그런 애들 아주 딱 싫어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계속 해오면서 전기기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기기능장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이 기술들을 보급한 사람이에요. 보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뭐 작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그래봐야 뭐예요?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이 숨기지 말아야 된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는 거지. 맨날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걸 답습을 해봐. 그럼 되겠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봐. 그러면 안 되고, 지금도 내가 딱 보면은 이게 그 문제 빼가는 놈이 있어. 보니까 그 경남 저쪽 밑에 있잖아. 저쪽에 그 부산 그 울산 그쪽 지역이잖아. 그쪽 지역에서 꼭 그러더라고. 아직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얘네들 이거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여기 대전에 또 한 학원 놈 있죠. 그런 놈들 있고
이 완전히 얘네들 사라져야 돼. 이것들 완전히 싹 그냥 심각해. 내가 봐도. 그것도 그렇고 그 디아곤 놈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뒷구멍으로 이거 있잖아. 지금 정기기능장 8,500명 정도 있는데 이 인원들 중에서 진짜 정기기능장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나는 그거 보면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 60% 이상은 그거 뒷구멍으로 합격한 사람들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응? 문제 있는 사람이야. 재수가 좋아서 합격을 했구나. 그런 것이지 올바른 정기기능장이 아니라고 봐. 나 이렇게 뭐 우리 수강생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정기기능장의 위상을 높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예요? 진짜 권위과 위상을 높인다 그러면은 시험부터 달라져야 돼. 시험부터. 이런 그 쓰레기 폴리텍이나 양아치 학원들 그 막 땡땡에페 그런 것들이 관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되고 이 시험이 올바르게 흘러가면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양아치 학원들이 막 필답형 집어넣고 6시간짜리 시험을 갖다가 5시간을 변경하고 30분 있잖아. 연장시간 30분 강제로 폐지를 시켰잖아. 그 장애인들 하지장애 있는 사람들 3분의 1시간 감축을 시켰고 재료는 또 더 공사 작업량은 또 많아졌잖아. 또 많아졌고 그리고 또 필시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것도 뭐가 있어, 또. 한두 개, 그게? 그 왜 그런지다. 시험 끝나면은 재료 가져갈 수 있게 뜯어서 가져갈 수 있게 했잖아, 옛날에. 근데 갑자기 한 4, 5년 전부터는 뺐잖아. 그걸 뺐으래.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해체 작업까지 해달래. 와, 진짜 미친다고. 뜯어서 반납을 하고 가라는 거야. 씨발 진짜 아니 그게 뭔 짓이야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겠냐 얘기요. 왜 이러는데 이게 다 잘 보면은 쓰레기 폴리텍이나 양아치 학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산업인력가공단하고 그게 아니면 뭔데 도대체. 왜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가게 제가 말하는 대로 지적한 것들이 그게 수정이 됐을 때 수험자들을 위한 시험이 되는 거고 이 시험을 더 많이 보고 한 회차 한 1만 명씩 보는 거예요. 1만 명씩. 전기기사, 산업기사처럼. 그러면은 전기기능장도 이게 몇만 명이 된다 그러면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들이 또 뭐 한국전기기술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 가서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시험은 뒷구멍으로 빼다 하면서 뭐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어렵게 내라는 것도 아니야. 공정하게 내라는 거. 공정하게 하지 말고 뒷구멍으로 이렇게 빼다가 하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라 얘기. 올바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들을 갖다가 잘 마련해 놓으면은 이 시험이 더 많이 응시를 하고 많이 보고 하면서 정기기능장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힘들게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만들잖아. 시험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가잖아. 그지? 이렇게 가게 하면서 권익 향상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위상을 한다고 하면서 막 시험은 어렵게 만들고 보기 힘들게 만들고 몇 명 합격자 다 그냥 끊어서 합격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정기기능장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봐봐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던 애들 있잖아. 그 양아치 학원이나 쓰레기 폴리텍 그딴 식으로 하지 못하게 그냥 딱 그냥 제재를 해야 돼. 얘네들 딱 그래야 돼. 그리고 문제는 공개해. 그냥 공개해. 필시 문제 똑같은 거 나올 것도 아닌데 그 왜 공개를 안 하나? 필시 문제는 완전 똑같이 안 나오잖아. 다음 시험 또 바뀌어. 그러면은 시험 끝나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를 안 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맨날 보고하느라 힘들어 죽겠는 거야. 필답형도 그렇고 필답형하고 공개를 해야지 시험 문제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 공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 잘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맨날 지들 이제 출제로 난 거 이제 딱 감추려고, 응? 자기네들 비난받을 거 이제 다 그 감추려고 산업일가용되니 공개를 못하게 국가기술자격법에다가 법에다 써놔버렸어요. 공개 안 한다고. 그러니 수험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를 해도 재판까지 세상에 그 판사 구워 삶아서 이겨버리더라니까. 산업일가 그놈들이 저 울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끌고 와서 거기서 울산 그 판사들하고 붙어먹고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 행정 심판했던 것도 다 기각되고 행정 소송하는 것도 기각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기가 막혀 이 시험이.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기인을 땄던 사람들 올바르게 땄던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요즘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걸 그만둬야 되냐, 마냐.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79회 때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해보고서, 추석 끝나고 나서, 79회 바로 해야 되는데, 아내를 설득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지금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좀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3일차 시험 잘 보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